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해외 증시 분위기는 지수를 좀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이제 나스닥이 9일 연속 올라갔는데, 나스닥이 이제 8일 연속 올라간 다음 날 이제 평균을 보면 대략적으로 0.1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0.1%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P 500도 그렇고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 정도 어떤 변동성이 나오더라.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다음 주는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하지만 상승폭은 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장이 해외 쪽 때문에 이제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또 연준 인사들 발언도 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좋게 나쁘게 이렇게 작용할 거리가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정책 얘기는 안 하고 정책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경제 전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라 중동 문제 이야기하고 특별하게 어떤 환율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클리블랜드 연은의 어떤 수장이 바뀔 것 같다. 지금 로레타 메스터 대표적인 어떤 매파인데 이 사람이 바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년도. 왜냐면 나이가 이제 65세 되면 그만해야 되거든요. 이제 55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75세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65세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내년도에 클리블랜드가 투표권을 갖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강경 매파 중에 한 명이 로레타 메스터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 뒤에 또 매파가 들어오면 이제 중간 내는 거고, 근데 만약에 비둘기로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또 금리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 재료가 오히려 연준 인사들의 발언보다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채금리인데, 금리가 4.5%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국채 발행 금리가 4.519%, 이게 이제 직전에 4.6%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금리가 실제로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 그래서 다음 주 CPI만 괜찮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걸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장이 이제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적어도 빠지진 않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건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초에 워낙 공매도 이슈가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 관련된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그냥 대형주들이 시장을 방어해 주면서 이제 버티지만, 코스닥은 2차전지 종목군들의 합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또 막판에는 낙폭을 줄이고 이런 어떤 변동성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흔들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플러스 이제 만들어내면서 장중에 이제 지수를 지탱시켜줬고 상승 종목도 많았지만, 코스닥은 2차전지 눈치를 되게 많이 보면서 좀 하락 종목도 많고 선뜻 매수하기도 조금 투자자들이 용기가 안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게임주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차 잔고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쇼커버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예, 쇼커버가 이제 발생이 제법 된 것 같은데, 이게 말 바꾸면 뭐냐면 이제 향후에 쇼커버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니까 이제 쇼커버 말고 실질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돈이 동원이 되느냐, 외국 기관이 굉장히 세게 매수한다든가 예탁금이 확 증가된다든가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변수는 2차 전지주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인터넷 게임주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카카오를 왜 꼽았냐면, 카카오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 종목이 반등할 때 되게 비슷한 시점에 반등을 했잖아요. 11월 들어서 올라간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중 되면서부터는, 주중 넘어가면서부터는 서로 종목의 궤적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같이 가려면 예탁금이 확 들어오면 되는지, 이제 그렇지 물론 이제 카카오는 외국인 기관이 매매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예탁금이 여기서 급증하지 않으면 2차 전지 쪽보다는 투자자들이 알고 보니 게임과 인터넷주가 움직이네 라고 해서 또 시선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자금이 다시 2차 전지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구도,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꼭 그렇게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장중에 코스피 지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락 종목 수 어떤 변화를 제가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오후에 어떤 지점이 잠깐 나왔냐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수가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2차 전지주들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빠지니까 코스피의 중소형 종목까지 딸려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앞으로 무작정 코스닥보다 좋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계속 하락을 해서 지수를 끌어내리면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딸려서 내려가는, 오늘은 잘 버텼지만 이후에는 딸려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차 전지주가 어느 정도 버텨내주거나 또는 2차 전지의 어떤 변동성을 능가하는 다른 종목, 끌어주는 다른 종목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으면 중소형주 쪽이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만기일에 이제 현물 수급을 코스피 선물 옵션 어떠면 현물 수급을 설명하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종목도 시가총액 최상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참고로 SK하이닉스는 11월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어제 하루 매도됐다가 오늘 다시 매수로 붙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종목 합산 1,800억.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3분의 2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됐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자동차라든가 금융주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매수에 들어가 있고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LG화학, 삼성 SDI 이제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좀 왼쪽에 가 있고 삼성물산이라든가 포스코 계열의 어떤 종목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주, 제가 이제 최근에 기관이 좀 서비스 업종 매수가 좀 많이 잡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이 좀 간간히 여전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좀 반도체 쪽 매수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게임주도 있고 로봇주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밑에 단에 보면 두산테스나 원익 IPS, LOT 베큐um,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좀 반대입니다. 기관이 최근에 반도체 되게 열심히 샀었는데 반도체가 매도 쪽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주는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근데 LOT 베큐um, STI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머티리얼즈, 테스나 ISC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매도로 가서 약간 이제 기관 쪽에서 반도체를 줄이고 그걸로 게임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담는, 이게 추세적인 반전인지 아니면 이제 일단 단기의 어떤 분산인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상의 변화가 약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나스닥이 9일 연속 올랐는데 연속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대한 후유증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가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버티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주가 빠지고 빅테크는 좀 버티고 또 반도체 내에서도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마이크론은 빠지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데, 버티는데 가급적 우리 시장에 유리하려면 테슬라가 더 안 빠져주고 엔비디아가 올라가지고 하여튼 이런 형태로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해주면서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종목군들이 버텨주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좀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빠졌는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신호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결정적인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지수 반응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주만 빠지면 상관없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까지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에너지주에 한정되느냐,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느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스 중에서 이제 주식 양도세 완화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긍정적인 재료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공매도 금지보다 코스닥 시장에는 이게 더 현실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올해 바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나올 텐데, 이것도 이제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단행이 된다라면 이제 4분기에 코스닥에서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군들의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제약과 게임주가 계속 이번 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는 2차 전지와 유동성인데 에코프로 시총하고 고객개탁금 추이하고 제가 비교해서 그래프로 그려봤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증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차트는 제가 어떻게 다시 그렸냐면 에코프로하고 BM의 시총의 그거하고 이제 고객 예탁금의 추이를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객 예탁금이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되고 있다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부딪히니까 예탁금하고 주 종목의 합산 시총하고 비슷해지니까 한번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에서 확 돌파하면서 이제 시총이 더 예탁금보다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피크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큰 대세하락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탁금이 뭐 이거하고 좀 비슷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수준의 어떤 예탁금 가지고는 이제 2차 전지를 연속적으로 이전같이 끌어올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상반기에 에코프로비엠의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였냐면 평균적으로 주간 단위로 볼 때 하루 평균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가 형성이 될 때 주가가 탄력도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예탁금이 그 정도 거래대금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최소 50조 원 이상의 이제 예탁금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합이 50조 원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연속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향후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면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가늠해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유동성 들어오고 나서 먼저 반응한 종목은 이제 좀 게임주하고 인터넷주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외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고 오랜 동안 빠졌던 종목 쪽으로 또 투자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이제 이건 무조건 갈 거야 또는 이건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제 어느 쪽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는지 그런 걸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도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뭐 이슈 있을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꼭 이왕이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보신 김에 좀 눌러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